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월 19일이죠. 피트니스 플랜 B와 드림바디 아카데미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그 강의 중에 제가 맡은 파트인 체간 정렬과 골반 교정 운동 전략 강의의 예고편입니다. 두 편으로 준비했고요. 두 편을 다 보고 오셔야 실제 강의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편으로는 우리가 골반 교정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골반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맞추겠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조금 쉽고 빠르게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반이나 혹은 이 몸 전체의 이 틀어짐을 평가할 때 눈으로 일단 많이 보죠. 이런 식으로 옆면을 보기도 하고 정면을 보기도 하고 후면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장과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이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여긴 뭐 전방 경사가 좀 심하고 흉추도 후만이 좀 심하죠. 여기는 전반적으로 좀 편편한 척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죠. 그나마 좀 쉬운 것은 이 목에 이 머리가 앞으로 forward head 파스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뭐 이 정도, 아니면 그 몸 전체 체중 중심의 기울기 정도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힙 조인트를 뒤로 지나가고 엉치뼈의 한 S2 정도의 앞쪽으로 지나고 이런 것들을 이 세세하게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눈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골반의 부정렬을 체킹하고 만져보는 거죠. 만져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여기에 비해 높구나. 이렇게 만졌을 때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고 얘가 좀 뒤로 빠져 있구나. 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 움직임을 보는 거죠. 움직임을 했을 때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겠구나. 그럼 벌써 지금 세 가지의 우리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만져본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움직임을 관찰한 것. 이렇게 세 가지의 테스트 방법들이 다른 테스트 방법들로 골반이 좀 더 틀어져 있다라는 신뢰도를 우리가 높일 수 있겠죠. 일단 골반의 틀어짐을 검사하려면 골반의 움직임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려서, 골반이 앞뒤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혹은 양옆에 높낮이가 다른지, 마지막으로 얼마만큼 많이 돌아가 있는지, 이걸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기능해부학적인 가장 기초적인 게 나오죠. 세지탈 플레인에서 틀어져 있는지, 프론탈 플레인에서 틀어져 있는지,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틀어져 있는지.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장에서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딱딱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전방 후방 경사를 검사하는 법을 먼저 볼 텐데요. 이렇게 뭐 타일을 들고 길이를 재거나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 있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마커를 부착했는데 이것 또한 현장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성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뭐 그래도 남자고 그 조금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이 계시면 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중지로 ASIS를 잡고 이 엄지로는 PSIS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ASIS가 PSIS보다 더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일단 1차적으로 골반의 기울임 정도를 보고, 여기도 보시면 전방 경사가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요추의 로도시 커브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손으로 손등 혹은 뭐 손바닥으로 서서히 이런 굴곡의 완만한 각도를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렇게 플랫백이면 이렇게 편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조합하는 거예요. 전방 경사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ASIS가 PSIS보다 확연히 내려가 있는데 이 요추의 로도시 커브가 이렇게 움푹 패인 커브가 심하다. 그러면 전방 경사가 굉장히 많이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골반의 장골릉의 높이에 따라서도 PSIS가 ASIS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추 커브는 괜찮은데 말이죠. 그냥 골반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마치 골반 전방 경사가 의심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테스트만으로 확정 짓기는 조금 굉장히 위험한 그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골반의 회전과 함께 이 높낮이 체킹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지금처럼 이 포지션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앞에 두고 우리가 뒤에 가서 골반의 높낮이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손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왼쪽 골반이 조금 더 이렇게 높죠. 오른쪽 골반은 조금 더 낮고, 이것을 측정할 때 우리가 뒤에 가서 여기 이렇게 집게 모양을 만들고 갈비뼈를 먼저 촉지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간 모으면서 내려오다 보면 옆구리 쪽에 우리 일리아 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장골릉선이.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높이를 체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가 더 높은지. 지금 보시면 발을 딱 모았을 때 왼쪽이 더 높은데 발을 벌리니까 약간 비슷해지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 힙 에비덕터들, 이 외전근들의 길이 장력 관계에 의해서 지금 골반에 불균형이 일어났다로 생각을 하기 훨씬 더 좋고, 만약에 다리를 벌렸는데 이 골반의 높이 차이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뼈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다리 길이의 차이를 또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포지션이니까 발의 아치의 문제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또 알 수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가 장골릉선이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일반 보편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짓단 바로 한 3cm 정도 위에 이렇게 장골릉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엄지로 지금 팔페이션 하고 있는 부위가 바로 여기인데, 지금 이 B 같은 그림 보면은 장골릉선이 훨씬 높죠. 이렇게 되면 그 흔히 말하는 플랫백 현상, 요추가 약간 말리는 그런 패턴과 움직임들을 보이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건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장골 자체가 굉장히 긴 거죠. 골반이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체킹을 잘 하시고, 뭔가 이렇게 요추가 말려있다 그래서 무조건 후방 경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골반의 이 회전을 또 검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포지션에서 똑같이 발을 모으고 벌린 상황을 똑같이 줄 수 있고요. 우선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앞에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ASIS를 이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여긴 지금 약간 손가락을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다 감싸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채로 어디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왼쪽 골반이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골반은 이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측으로 회전되어 있죠. 그러니까 왼쪽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되어 있는 골반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왼쪽 골반이 앞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다 가정하면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에 비해 좀 더 높고, 이 왼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온 골반이 우측으로 회전된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라이트 로테이션이 된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골반의 이 회전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붙였거나 벌렸을 때 차이가 감소된다면, 이 길이 장력 관계를 좀 무마시킨 거겠죠. 감소된다면 어떤 이 골반의 변형이 다리 길이 차이나 골반의 형태보다는 근육의 언밸런스가 좀 더 많이 기인됐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형 이 표지판에서 섰을 때 골반의 교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오른쪽 면이 보이게 섰죠. 이때 이 발이 보이는 정도,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
이 클라이언트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왼발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쪽 그림 볼게요. 왼쪽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게 살짝 보이는 거. 이쪽은 반대쪽 발이 보이지 않죠. 앞에 있는 발이 가려져서. 근데 여기는 뒤에 발이 보이죠. 그리고 이 발도 반대쪽 사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춰져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골반이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우측 횡회전을 하는 이 골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이제 애프터인데요. 비포가 애프터인데 한 10회, 8회 정도 진행된 거고, 이분 지금 이렇게 서졌을 때 지금 뒤쪽 다리가 보이지 않죠. 정렬이 어느 정도 이제 맞은 걸, 좀 맞게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걸 이렇게 다시 고쳐서 서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이걸 찍을 때 어떠한 코멘트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멘트는 복숭아뼈 이 앞에 빨간색 선이 지나가게 서세요. 항상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데나 대고 말고 막 쓰면 안 되니까. 그것만 설명을 드렸고, 근데 뭐 또 여기에 카메라 각도나 거리감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진뿐만 아니라 이 지금 움직임을 보면 또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비포 처음 오셨을 때 테스트한 거고, 보시면 오른 다리가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건 비포 정면입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 다리가 안으로 휘어져 들어가고, 이쪽을 잘 보세요. 중심선이 계속 바뀝니다. 앉았을 때는 정수리에 딱 거의 맞아지고, 서 있는 포지션에서는 보세요. 잠시만요. 자, 서 있을 때는 약간 클라이언트 분 기준으로 우측 머리가 더 많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앉게 되면 그래도 이 센터 정중앙 라인에 맞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측 무릎이 좀 더 안으로 들어오고 발의 아치도 무너지는 패턴이 나오죠. 다시 몇 번 더 보시면은 잘 보이실 겁니다. 그쵸? 중심이 계속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왼쪽으로 쏠렸다 일어났다 쏠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오른쪽 무릎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좀 미세하지만 오른쪽으로 힙이 앉았을 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씩 끝범위에서.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애프터 그림인데요. 일단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만 봐도 이 보시면 눈빛이 다르죠. 여기는 약간 웃고 있고 약간 이 어색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약간 흐릿하죠. 어디다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확고하죠. 자신감이 이제 생겼죠. 이건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스쿼트라는 쪼그려 앉기 움직임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발의 간격. 이것도 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간색 이 선이 몸 중앙을 통과하게 거울 보고 맞추세요라는 말씀만 드렸었고, 이것도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는데 발의 간격이 좁아졌죠. 이렇다는 얘기는 중심 잡는 능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넓게 벌리지 않고 좁게 벌려도 중심을 잘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애프터를 보면 자, 무릎이 양쪽 다 좀 흔들리긴 하고 오른쪽이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비포에서처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 다리 정강이의 각도가 기울어진 각도가 그렇게 차이가 심해지진 않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몸의 중심선 보시면 비포에서는 일어날 때 이쪽 우측 머리가 더 많이 보였는데 애프터에서는 이 정렬이 계속 어느 정도 흔들림은 당연히 있지만, 그쵸? 계속 정중앙선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 봤을 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좀
회전되어 있구나,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그리고 만졌을 때도 맞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스쿼트를 했을 때도 우측 다리에 지금 체중을 못 실으니까 비포에서 계속 우측 다리가 안으로 들어갔죠. 중심도 계속 바뀌고 우측 다리에 체중이 실리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3가지 정도로 신뢰도를 높이고 이것에 맞는 교정 운동 전략을 이제 실시해서 조금이나마 양쪽의 밸런스가 좀 맞춰진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게 뭐 한 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케이스들도 함께 보여드리고요. 어떤 분은 하루 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것도 이제 살짝 알려드리고, 굉장히 이제 또 자세한 거는 우리 12월 19일 강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2편에서는 진짜 실제로 많이 교정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